제가 생각하는 보디빌딩의 가치는 보디빌딩을 이제 왜곡시키는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보디빌딩은 뭐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제 이런 견해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풍선 근육이다 이런 말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보디빌딩의 가치는 건강한 몸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 관련 체력의 연구는 이미 미국에서 1960년대에 이미 다 끝나고 어떤 요인 때문에 지금 고혈압에 걸리고 당뇨가 걸리고 심장혈관계 질환들이 왜 생기는지를 연구가 이미 끝나서 연구해보니까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의 약화로 인한 문제다. 건강 관련 체력,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발달시키면은 지금 나타나는 건강의 문제를 신체 체력의 약화로 인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연구가 이미 끝난 거죠. 이 세 가지 요인을 발달시킨 결과로 보니까 몸짱이 돼 있던 거죠. 제가 어릴 때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되게 이상했어요. 쓸데없이 왜 근육을 저렇게 만들지?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미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하는 공간이 사실은 헬스클럽이죠. 여기 보면 근력 운동, 근지구력 운동,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바보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런 헬스 이 문화는 이미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구나 현대사회에. 심폐지구력 운동, 근지구력 운동, 근력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미 생각을 해서 이 공간을 만들고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의 약화로 인해서 신체 조성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신체 조성 때문에 지금 건강이 해쳐지고 있는 거예요. 신체 조성의 발현은 결국 몸이고 몸짱이라는 건 무가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그냥 없이 건강이고 뭐고 어떻게든 몸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왜곡이 되는 거죠. 뭐 약물 한다던가 오히려 약물하면 건강이랑 점점 멀어지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왜곡이 되고 보디빌딩 시합 나가는 방법이 보디빌딩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시합 나가기 전까지도 사실은 엄청난 몸짱이고 시합 무대 몸 말고 시합 나가기 한 달 전만 해도 사실은 일반인이 평생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할 그런 몸인데 그 몸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일반인들한테. 이 시합 과정은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일반인조차도 이 과정에 이제 몰입이 된 뭐 수분 조절하고 뭐하고 뭐 글리코겐 로딩이니 막 엄청난 어려운 그런 과정을 일반인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디빌딩이라는 걸 시작하기 전 정도 선수들 그 정도는 엄청 몸짱이었으니까 너 선수 해볼래 이래서 시작했을 그 당시까지도 99%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일반인. 사실은 이제 이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처음 몸짱일 때 뭘 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몸짱을 거치고 좀 열심히 해서 전국대회 나갔더니 돼서 선수 해볼래 해서 이렇게 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한 20년 정도 거쳐서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에 일반인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흉내내니까 오히려 이제 안 되는 거죠. 고통이 있어야만 성장한다는 그거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괴롭게 하는 거가 트레이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운동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괴로움을 참아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괴로운 걸 겪고 나서 이제 그거가 날 몸 좋아지게 했다고 이제 착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주관적으로 열심 뭐 이런 단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는데 과연 그 열심이 누구에게 열심이고 누구에게 아니고 기준이 없잖아요. 결국은 객관적 자기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많이 설득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이 본질이 아니라 그냥 운동을 체계적으로만 정확하게만 하면 힘들지 않게 해도 얼마든지 잘하게 될 수 있다는 거를 헬스토피아도 이제 그거를 추구하는 곳이죠. 객관적으로 내 수행 능력을 기록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럴 수가 있어야만 평가가 되고 처방이 내릴 수 있는 거지. 시력 검사 안 하고 뭐 무조건 제일 높은 도수 그냥 씌워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하지 말잖아요. 시력 검사를 하고 그거에 맞는 도수를 하면 아주 약한 도수라도 너무너무 잘 보일 수가 있고 아무리 세도 안 보일 수가 있는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BPM 테스트는 이런 것들이 다 객관화시키고 평가 지표로서 의미를 자꾸 두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그 사람에 맞는 걸 하면 세지 않아도 효과가 있다. 안경 렌즈랑 똑같은 거죠. 도수가 높지 않아도 이 사람한테 맞으면 잘 보이는 거지 도수가 세야지 잘 보이는 건 아니다. 이제 골프 배우고 있는데 당연히 타이거 우즈처럼 치고 싶은데 오늘 배운다 그래 타이거 우즈 스윙이 절대 안 나온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보같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건데 운동만큼 이상하게 그냥 오늘 강경원 자세 하고 싶다는 거죠. 오늘 로니 콜맨 자세를 그러니까 PT를 배워서 오늘 완벽한 자세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골프 처음 1년 치는 사람이 타이거 우즈처럼 치고 싶다고 욕심 부리면 흉내 내봐야 뭐 헛스윙을 할 확률이 훨씬 높죠. 착각하는 게 로니 콜맨이랑 똑같은 운동을 하는 게 재밌다고 하는 애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제일 재밌는 거는 몸이 변하는 거죠. 몸이 변해야 재밌지. 사실은 몸은 똑같은데 로니 콜맨 운동도 해보고 시범 운동도 해보고 뭐 설계한 루틴 해보고 진짜 재미없는 거죠. 왜냐면 몸이 계속 똑같은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죠.
그 짓을. 운동이라는 거는 잘할수록 재밌거든요. 모든 운동 다. 그러려면 잘해 가야 되는 거고 상급자까지 이제 가는 과정이 또 재밌는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나한테 맞는 운동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 아까 뭐 도스 얘기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건강한 이상향은 있고 공간도 이상적인 공간이 되길 바라고, 완벽한 공간은 될 수 없겠지만 방향을 계속 이상적인 걸 향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벤치프레스 제일 많이 하는데 벤치프레스가 우리 헬스클럽보다도 한 몇 배 큰데 뭐 한 대 있거나 두 대 있고, 그럼 막 거기 기다려야 되고, 초보자들은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 보는 게 몹쓸 짓인 것처럼 나와요. 근데 사실 아니죠. 내가 벤치 1시간 할 수 있어야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하는 거예요. 편하게 해야지. 왜 중간에 핸드폰 보는 게 잘못이 아니라 기구를 하나 놓은 사람의 잘못이죠, 사실은. 근데 요즘 세상에 쉬는 시간에 핸드폰 보는 거 당연한 건데 빨리빨리 안 하고 안 비킨다는 거죠. 왜냐면 벤치를 해야 되는데 회원은 수백 명인데 벤치가 한두 개 있으니까. 저는 지금 아직도 더 이상적인 걸 꿈꾸죠. 벤치도 한 10개 있고 랩도 10개, 랩플다운도 10개. 많이 쓰는 거 10대씩 있어서 그냥 뭐 거기서 핸드폰을 보든 뭘 하든 뭐 타바타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100세트도 해볼 수도 있고, 만약에 어느 날 필 받으면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팔굽혀펴기 하라고 인터넷 많이 시키니까 렉에서 중량 쳐야 되는데 초보자 와서 팔굽혀펴기 했으니까 막 이제 지랄하는 거죠. 몸 좋은 애들이 너 이거 빨리 비켜라, 여기서 하지, 이런 짓 하지 마라. 트레이너들도 와서 뭐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간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운동하려 그래도 운동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종목을 많이 안 하고 하나를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니까 PT를 하긴 해요. 저도 어제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있는데 굳이 PT 받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배운다고 타이거 우즈 스윙이 절대 안 나오는 것처럼 오늘 내가 뭐 어떻게 해준다고 해서 해결해. 그러니까 PT 하면서도 답답했어요. 이걸로 안 돼. 와서 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초보자야. 그러면 사실 얘는 그냥 여기 건강운동 프로그램 끊어서 매일 와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필요한 단계인데, PT를 받아서 문제가 뭔지는 알았지만 사실은 나도 답답하더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하면서도 괴로워요. 이걸로 뭐가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어떡하지 해도 그렇고. 레슨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연습하고,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이렇게 조금씩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존이 대기업인데 골프에서는 그 GDR 연습장이라는 게 있어요. 20분 레슨을 해요. 4만 원뿐이 안 가고 딱 치다가 그러니까 그 시간에 프로가 와서 그냥 원포인트 해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편하게 연습하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봐라 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대기업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체계적이진 못하지만 프로가 상주하고 사장이어서 연습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아 이거 이렇게. 초보 때는 오히려 그냥 연습하고 있으면 편하게 레슨 뭐 이걸 스케줄 맞춰가지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가서 치고 있으면 아, 야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초보 때는 타이거주 자세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안정적으로 칠 수 있게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PT가 필요가 없죠, 초보는. 저도 골프 배우면서 물론 저 PT도 받아보고 지금도 유명한 데 찾아가서 받아보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느낀 게 아무리 유명한 사람 찾아가서 한번 배우는 것보다 가까운 데 가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저도 느끼고 있어요. 단 운동하면서도.